일평균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안심하긴 이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일정이 2달 연장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주도의 행정통합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감시기구가 조사단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28일부터 다시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29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일평균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대구는 닷새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일상 속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줄었지만 일상 속 감염은 여전합니다. 대구는 노래방과 스크린 골프장,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경북도 목욕탕과 학원 등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5일부터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한 집 한 사람 코로나19 무료 검사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대전 IM 선교회 등 비인가 교육시설과 관련한 관내 시설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도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월 중순까지 각 시군별로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해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접종은 18세 이상 전도민을 2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등 한 190만 명을 우선 접종하고 이후에 일반 도민을 순차적으로 접종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될 우려가 큰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어긴 홀덤펍 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집합금지 시설 점검을 벌이던 중 북구 동천동에 위치한 한 홀덤펍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종업원 등 3명이 모여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장소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입니다. 적발된 업소는 그동안 민원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던 곳으로 북구청은 해당 업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3차 토론회가 비대면으로 열리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 공론화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일정이 2달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형식의 시도민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공론화위는 설 전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홍보물을 제작해 가정마다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정이 변경되면서 4월부터 행정협의를 거쳐 11월 특별법 제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론화위는 사회적 합의 기간이 짧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 기간이 짧은 만큼 밀도를 우리가 높여야 되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수기 공론 조사라는 방식을 별로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밀도를 높이고 수기 공론 조사라는 과정을 좀 그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행정통합 이외에 행정협의체나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미 한 15년 정도 경제 통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그것들을 경험적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 주도의 행정통합에 시도민의 반응은 싸늘하다며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는데 공론화가 30년이 걸렸어요. 네. 그런데 2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이 특별법에 의존을 해요. 그럼 만약에 특별법을 못 만들면 무산이 되는 거고. 공론화 일정 연기로 주민투표는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이해를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전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는 방사선 안전 등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죠.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습니다. 경주에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는데요. 이 감시기구가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서 삼중수소가 원전 부지 밖으로 유출이 됐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관계자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하대근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은 좀 어떻게 꾸려지고 있나요?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구성 그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다 끝났고요. 구성 비율에 대해서 끝났고 이제는 출범만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단에 대한 그 조사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단이 꾸려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구성 비율은 우리가 한 27명 정도로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시업의 시민단체, 감시기구 위원, 전문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비율을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져야 조사 범위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질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겁니다. 이제 쉽게 말 우리가 이제 중수로는 삼중수소가 당연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는데 과연 이 삼중수소도 하나의 방사능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따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삼중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왔고 그거는 2018년도 11월 달부터 작년 7월 때까지 우리가 이제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결과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불거진 게 2019년도 5월경에 3호기 터빈 지하에 대한 어떤 그 지수조에서 여기 고농도가 이제 삼중수소 농도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농도를 가지고 그냥 우리 수치를 가지고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것이 원전 부지 내가 아니고 바깥으로 유출될 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걸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원안위도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합동조사단도 아니고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별도로 조사에 나서는 특별한 까닭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보면 규제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경주 시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우려되는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가 좀 시민이 주도되고 해서 신뢰성을 조금 이제 우리가 더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제 조사단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규제기관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규제기관은 규제기관대로 조사를 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뭐 교차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서로가 이제 좀 이제 논의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들만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조사관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원안위와 감시기구 양측의 조사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를 수도 있죠. 당연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원전 부지 내에 바깥에 이 원전 부지 내가 아니고 바깥에 어떤 이게 이제 지하수 쪽으로 이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조사를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해봐야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부지 바깥으로 이게 지하수 쪽으로 우리가 오염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뭐 문제가 좀 조사를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 크게 다 공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원전 인근 거주민은 물론이고 이번 일로 경주 시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것이요. 뭐 어쨌든 우리가 그 삼중수소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는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삼중수소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사실 미미하거든요. 미미한데 한 중수로에 대한 어떤 이 원전 시설을 보면 삼중수소가 당연히 나오게끔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부지 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회수를 내 가지고 이 관리 기준 법적 기준치를 이제 있지 않습니까? 4만 베크렐 뭐 농도를 낮췄습니다. 내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71만 3천 베크렐이 우리가 고농도로 검출이 됐다 부지 내에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부지 밖으로 해서 과연 그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인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이걸 진실 규명이 제대로 돼야만이 우리 경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 의혹이 발생할 수 없고 과연 그게 진실이라면 또한 그게 진실하면 한손이 책임져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치 쟁점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소재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진실을 확인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유치가 됐나 안 됐나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야만이 이게 우리 경주 시민이 좀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하대근 경주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과 함께 방사능 누출 의혹 조사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동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로 등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옛 안동역 부지 개발 사업과 중앙선 철도 부지 활용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부지 제공과 방음벽 철거 등 재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 지역 중학교 신입생들의 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1지망과 2지망 의견을 받아 입학 정원의 50%를 무작위 추첨하고 나머지 50%는 거주지별 학생 분포도와 교통 편의 등을 감안해 추첨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정 결과는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 소집 행사는 오는 29일 학교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28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또 대구, 경북 모두 한때 돌풍을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